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AP S4 하나 도입을 통한 페인트 및 코팅제 제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서핑의 발표자 조성민입니다. 네, 우선 녹차입니다. 저희는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개요, 수행 절차 및 방법, 수행 경과 순으로 총 4가지 스텝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는 팀 서핑으로 총 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어 모듈을 기준으로 각각 2명씩 분배하여 8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대상 기업은 이노코팅으로 페인트 코팅제 생산 및 유통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주 이노코팅은 이렇게 4가지 부서로 구성을 잡았고요. 코어 모듈을 기준으로 총 4가지 모듈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업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팀, 인천팀, 부산팀 총 3가지 영업장을 두었고, 생산관리부 같은 경우 생산하는 완제품의 산업군에 따라 안양공장, 포항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안양공장은 건설과 관련된 페인트, 코팅제를 생산하게 되고, 포항공장의 경우에는 조선과 관련된 페인트 혹은 코팅제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진 배경입니다. 총 4가지 프로젝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기존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데이터들에 작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다음으로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부족 문제 같은 경우 공급망 및 생산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이 반영이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군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대응을 하고자 하였고,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지점은 환율 적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환율 적용 시스템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API를 끌고 와서 이제 배치적으로 매일 12시마다 최신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고객 요청사항을 반영한 제품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6가지 제품은 저희가 고객의 요청사항을 산업군 그리고 요청사항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세팅한 완제품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좌측 상단에 보시면 로우 VOC 아크릴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환경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의 환경 기준에 맞춰서 세팅한 친환경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스탠다드한 부분은 제외하고 총 3가지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견적 제품 생산 계획 수립 프로세스, 두 번째로 최적의 공급업체 선정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견적 제품 생산 계획 수립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일반 제품과 견적 제품에 대한 계약을 구분하여 계약이 진행되도록 설정을 하였는데요.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MTS를 기반으로 완제품을 가지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를 하는 방식이라면, 견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바로 생산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생산 트랜잭션을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공급업체 선정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구매 요청을 이렇게 결제를 올리게 되면 이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해외에서 그 달러를 통해서 공급 원자재를 사오게 되는데, 이때 각 나라마다 관세도 다르고 이제 뭐 단가가 다를 수 있고 그 원자재가 도착할 수 있는 날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사용자가 고려해서 선정하거나 혹은 최저가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후 트랜잭션까지 구현을 했다는 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대금 청구가 되면 국내 고객사에 한해서 이제 고객이 언제 요청하면 언제든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후 트랜잭션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13가지 비즈니스 챌린지 세부 사항 중에서 9가지 비즈니스 챌린지 세부 사항을 구현하고자 하였고요. 또 저희는 시스템의 고조를 통해 휴먼 이슈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5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판매 실적 기반 판매 계획 및 생산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판매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판매 계획 같은 경우에는 KPI 혹은 현재 올해의 그 판매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PAI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도입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판매 계획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계획을 만드는 화면인데요. 위쪽 탭 슬립을 통해서 판매 계획과 판매 오더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생산 계획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생산 물류 시스템의 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운데 보시는 ALV는 저희 판매 오더를 기준으로 자재 이동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재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마스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고, 아래쪽에 있는 트리와 ALV를 통해서 플랜트별 실시간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환경 기준과 산업분별 요구사항 리스트를 통한 완제품 맵핑입니다. 저희는 견적 제품에 대한 계약을 성립을 할 때 고객이 요청사항, 그러니까 요청사항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고객 문의사항의 산업군과 고객 요청사항 유형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완제품 중 하나가 매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원가 시뮬레이터를 통한 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저희가 매입하였거나 혹은 지금 완전히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매입 중인 원자재 리스트를 통해서 상세 조회를 하고 오늘의 환율과 기준 환율 비교하여서 예상 환손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그 오른쪽에 보시면 환율 차트를 주 단위로 제시를 해서 현재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납부를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을지 의사결정을 좀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납기일이 1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스테이터스가 변경되면서 사용자가 납기일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행위 선택 시 상세 조회 및 지불이 가능하며 승인 버튼을 누르면 전자결제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타일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보통 예금의 자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승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 금액이 얼마나 어떻게 줄어드는지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기획, 개발, 테스트, 오류 조치까지 총 4가지 단계를 에자일 방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적게는 목표치를 기준으로 100% 혹은 203%까지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경과를 시청하시기 위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고객 문의 조회 및 견적서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고객과의 대면 상황을 가정해서 태블릿을 기준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고객 아이디와 납기를 입력하고 이하 출력되는 고객 요청 사항의 산업군과 요청 분류에 따라 아이템을 자동으로 매핑하고 해당 완제품의 제품 정보와 BOM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영업장을 선택한 뒤 수량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과 같이 고객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을 위해 사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PDF 출력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송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화면은 고객이 본 화면과 완벽히 동일한 화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객 주문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생성한 견적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툴바의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요. 총 3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고객 주문을 저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산계획 생성입니다. 앞서 생성한 주문 정보는 결제 과정을 거쳐서 판매 오더로 전환이 되는데요. 생산 계획을 생성할 판매 오더를 선택해서 임시 생산 계획을 생성하는 장면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수정 모드를 클릭하면 재고 정보와 월별 판매 예측 수량을 고려해서 생산 수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생산 계획 저장 버튼을 통해 임시 생성된 생산 계획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RP를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생성한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MRP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생산 계획 번호 핫스팟 클릭을 통해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BOM 기준으로 자재 소요량을 계산한 뒤 어플리케이션 출발 버튼을 통해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단에 아이템 목록의 필요 수량 부분이 숫자가 올라가 있다면 부족한 자재가 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구매 요청으로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반려된 구매 오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람이 이렇게 출력되게 되고요. 반려 사유와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재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매 요청을 조회한 다음 승인 전 구매 요청들을 선택해서 승인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요청을 승인하고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매 요청 반려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반려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재번호 스타클릭을 통해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이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이제 버튼을 통해서 최저가 기준으로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총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입고 처리입니다. 입고 처리 버튼을 클릭하게 될 경우 입고 대상에 대한 수량 및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입고 버튼을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통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입고가 완료되면 우측 ALV에서 증가한 자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고 위쪽에 버튼을 통해서 생성된 자재 문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송장 검증인데 입고된 원자재에 대해서 구매 오더 정보와 송장 정보를 대조한 뒤 송장 검증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구매 리스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매입한 혹은 매입 예정인 원자재를 선택해서 구매 리스트, 주 단위 환율 차트, 환율의 변동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환율 시뮬레이터로 현재 환율과 기준 환율을 비교하여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리한 납기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요. 유리한 납기 시점을 결정하였다면 이제 저희 구매 오더가 공급사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사 더블 클릭을 통해서 해당 공급사에서 어떤 매입 채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행을 선택하고 저 결제를 상신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 프로그램입니다. 결제 상태 필터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납기의 색상으로 결제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였고요. 납부 금액, 보유 자산, 결제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타일에는 클릭을 하면 지불 가능 여부가 출력되고 지불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스테이터스와 자산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오더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관리가 되는데요. 생산 오더 번호 핫스타 클릭을 통해 라우팅을 조회할 수 있고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작업 지시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불량 수량과 불량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고 이동 프로그램입니다. 판매 오더 현황을 조회한 뒤 고객 코드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구현해 놓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판매 오더를 기반으로 자재 이동 데이터를 지금 출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하 플랜트 트리와 AAV를 통해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쪽에 있는 자재 이동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마스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재 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1300에서 1500으로 재고의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오더가 출고 가능 상태인 것은 스토리지 로케이션이나 플랜트에서 허브 혹은 항구로 아이템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고 가능 상태일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여신 정보를 통해서 출고 문서, 자재 문서, 회계 점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청구서 발행 프로그램입니다. 추가된 판매 오더의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대금 청구서가 청구되고요. 해당 대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등이 계산되고 회계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고객사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공급자, 공급받는 자, 부가세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한 뒤 버튼을 통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PDF 저장 버튼을 통해 PDF를 출력한 뒤 이제 고객에게 송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매주 결산을 진행하도록 저희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요. 재무 상태표와 계정 과목의 상세 정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해외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기 2월 점표와 통화별 발생된 환선 차익 점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크게는 4가지로 구분된 총 13가지 비즈니스 챌린지 중 9가지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